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18학번으로 첫 대학 입학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1학년 생활을 나름 바쁘고 재밌게 잘 한 편이었고 1학년 겨울방학에 친한 언니랑 전화하다가 언니가 내 친구는 이번에 편입시험 봤대. 그래서 그게 뭐야? 하다가 편입시험을 알게 돼요. 근데 찾아보니 2학년이 끝나고 편입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다른 학교 3학년으로 바로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뭔가 본능적으로 올해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난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었고 해서 나쁠 거 없겠구나? 이 정도? 합격하면 대박이고 합격 안 하더라도 나는 남들 놀 시간에 영어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한 거니까 나한테 남는 공부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집을 나와서 혼자 자취 생활을 했는데 알바를 좀 많이 하면서 근근히 저의 생활비를 좀 부담을 해야 했고 제 선택으로 한 공부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혀 시키시지 않았어서 부모님께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학년 학교 생활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인강밖에 답이 없었어요. 인강을 듣고 혼자 독학으로 뭐 그냥 공부해봐야겠다 이러고 3월에 다짜고짜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월에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실수를 해요. 그게 무슨 실수냐? 그 공인영어 성적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토익, 탭스, 토플 같은 그 학교가 만든 편입영어 시험 자체를 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전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토익 탭스부터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토익 탭스를 공부합니다. 근데 4월쯤 알게 됐어요. 이 둘은 절대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입 영어 공부 그 자체에 올인을 했네요. 단어 김태영 교수님, 문법 이진희 교수님, 독해 정병권 교수님, 독해 논리 정병권 교수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월쯤 제가 개인적으로 독해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진희 교수님 수업까지 이지훈 교수님 수업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보통은 한 교수님 커리큘럼을 1년 동안 쭉 따라가기도 벅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정병권, 이지훈 교수님 2명 커리를 다 따라갔어요. 마지막까지도. 어휘 문법 들으면서 그렇게 4, 5, 6월, 7월 변함없이 그냥 꾸준히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학교 수업 갔다가 도서관 가고 알바 저녁에 하고 새벽에 다시 집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루틴이었어요. 사실 학교 수업은 열심히 못 들었어요. 학교 수업에서도 그냥 영어 단어 혼자 외웠고 학교 시험도 그러니까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하루 이틀 전에 그래도 시험 범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학점 욕심을 많이 버렸죠. 그렇게 4, 5, 6월, 7월 열심히 하다 보니 7월에 제 위치가 궁금해진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니고 뭐 성적표도 안 받고 하니까 학원 상담도 못 해봤고 그래서 7월 모의고사를 처음 학원에 신청해서 외부인인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냥 김영 모의고사를 보러 갑니다. 7월에 처음. 제가 성적표를 찾았는데 7월 27일 이 제 첫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그때 100분이 98.8을 받은 거예요. 3,539명 전국 인원수에서 29등. 인문계 2,161명 중에서 26등을 해요. 이때 제 기분은 그냥 그동안 내가 헛공부하진 않았구나 이 정도였어요. 제가 고3 현역 때도 정시였고 재수도 했는데 재수 때도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수능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어요. 그냥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정도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내 약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뜨거나 공부를 던지진 않았어요. 8월에 더 열심히 합니다.
막 10등 안에 들고 싶은 거예요. 전국 10등 안에. 그래서 8월에 열심히 했는데 8월 모의고사에서 원점수는 85로 올랐는데 100분이 97.1, 1% 떨어졌어요.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죠. 아니니까 당연히. 그리고 석차는 3,567, 전체에서 70등. 그리고 인문계 2,206명에서 55등. 어쨌든 100분이랑 석차가 다 떨어졌어요. 조금? 전 좋았어요. 뭐 내가 더 들뜨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9월, 10월, 11월에 더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돼주어서 그렇게 7, 8월은 똑같이 비슷한 생활 루틴으로 보냈고 9월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지금 꼭 8월에 올려야겠다 생각한 것도 9월이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어요. 특히 일반 병행, 그 일반 편입 학교 병행을 하면 9월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시간이 더 없어지고 11월, 12월에 원서 지원 시즌이 금방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 공부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꾸준한 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9월에 저는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요. 일단 9월 성적부터 말씀드리면 원점수가 70으로 떨어지고 100분위는 87.8, 10%가 떨어집니다. 석차는 3,689명 중에 394등, 인문계 2,328명 중에서 309등, 그러니까 300등대로 떨어진 거죠. 이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다고 공부를 놓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랑. 뭔가 전 항상 그 학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티칭도 잘 못 받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학 편입생 분들이 지금 이걸 보신다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9월에 성적이 떨어진 이유를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만약 9월에 성적이 떨어진다. 혹은 갑자기 이렇게 이 정도의 떡락을 한다. 그러면 다 본인이 아는 자기만의 그 찔리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월에 갑자기 누가 소개팅도 시켜주겠다고 하고 저한테 갑자기 잘해주던 남자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그런 외부 유혹에 조금 이끌려서 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더 공부를 평소보단 못했던 것 같아요. 안 한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긴 했어요. 근데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했나? 그냥 진짜 엉덩이 붙이고라도 있어보기 이랬는데 사실 그래선 안 되거든요. 9월 모의고사를 딱 성적표를 받고 들었던 생각이 만약 내가 10군데를 지원했는데 10군데 다 떨어지면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런 이 정도의 고생을 하는데 아무런 바뀐 게 없다면 결과적으로 내 공부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잘해줬던 남자애를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런 외부 유혹들을 탓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제가 너무 싫어서 내 시험이고 내 공부인데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남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만들기가 싫었어요. 그런 원인 다 제거해야 됐어요. 친구 관계도 많이 포기했었고 그때는 잠수 탔었고 알바에서도 조금 이기적으로 알바보다는 막 틈틈이 단어 외우고 알바 회식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때. 네.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학교 다닐 때도 골목으로만 다니고 제가 심지어 학교 후문 쪽에서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매일 등교하고 밤에 뭐 잠깐 나와도 다 술 마시고 놀고 저는 도서관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막 새벽에 가는데 포장마차에서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막 하하호 오뎅 떡볶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막 이랬어요. 저는 그 장면 하나하나들이 다 기억에 사진처럼 남아있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그런 연락을 다 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측면에선 이기적으로 굴었어요. 다 할 순 없잖아요. 네, 제 성적이 말해줬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걸 제 성적이 말해줬기 때문에. 근데 9월에 너무
좀 트라우마처럼 이 모의고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모의고사를 보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심지어 11월, 12월에 이제 곧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10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10월에도 만약에 이렇게 못 나오면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때부터 제가 모의고사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7, 8, 9월 모의고사를 받고 흔적이 없네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그냥 저를 믿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1월에 솔직히 슬럼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인강을 듣고 저는 그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약해질 수 있구나 를 느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과 잠도 당연히 못 자고 불면증에 엄청 심하게 시달렸고 심지어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놓칠 수 없잖아요. 알바도 가야 하는데 알바에서도 알바하면서 내내 불안하고 지금 내가 알바할 땐가? 하반기인데 지금 사실 단어 외우고 어휘 외워야 되는데 근데 사실 학교랑 알바는 그냥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해야 됐어요. 그리고 알바 사장님한테 그나마 말씀을 드려서 12월 첫 주까지 알바를 제가 했습니다. 12월 말이랑 1월 시험 보러 다니는 시즌에는 알바를 안 했어요. 그래도 12월 3일인가? 13일 그때까지 알바를 했다는 거. 독학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젠지 아세요? 1년 동안 인강 듣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서러울 땐 원서 지원을 혼자 하러 다닐 때예요. 뭐 우체국에 이렇게 뭐 보내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막 지원비가 한 학교에 8만원, 10만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고 이거 솔직히 이 중에서 하나 붙을까 말까인데 그래도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네요. 그리고 또 학원 상담, 배치 상담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과외를 받지도 않았고 당연히 누군가에게 어느 과를 지원해라 너는 뭐 이 정도는 갈 것이다 라는 조금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예 없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죠. 근데 골고루 썼어요. 저는 겹치는 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드리면 서강대 철학과, 성균관대 동양유학학과였나? 그거 두 개는 왜냐면 성균관대, 서강대는 아예 목표로 하지도 못했고 거기는 목표로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운이 따라줘서 아니면 하늘이 나의 노력을 알아준다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가고 싶었던 건 한양대 경제금융학과였어요. 제 경제가 일지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앙대에서도 상경 계열을 좀 많이 뽑긴 하지만 10명 넘게 서성한에서 운 나쁘게 떨어진 실력자들이 다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어문학과를 썼어요. 이화여대는 국제상호학과를 썼고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숙대를 경영학과 썼던 것 같아요. 경영 썼는지 법학과 썼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경영 썼던 것 같아요. 외대는 지원을 못한 이유가 제가 학점이 모자란 거예요. 그것도 원서 접수 하다가 알았어요. 전 당연히 외대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대 지원하려고 했는데 77학점인가 요구하는데 제가 75학점? 이렇게 2학점이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외대가 날라갔을 때도 많이 멘붕이었죠. 왜냐면 외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렵지 않은 편이고 외대는 꼭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원조차 못하니까 다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왜 찍었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편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서강대에 합격을 하고 나서 너무 큰 성취를 어떻게 보면 이뤘다 보니 그 이후에 생긴 강박이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독하게 살았다 보니 나는 누구보다 독해야 되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면 무조건 이뤄내야 되고 이런 강박이 생겨서 시작하기도 전에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될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할지 이런 걸 너무 걱정하고 계산하고 있고 다짜고짜 일단 해보기 이런 걸 못하겠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편입 공부도 시작해서 1년을 잘 어떻게든 버텨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긴 이런 강박,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게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커리어 준비 등등을 할 때 더 악영향을 스스로에게 줄 것 같아서 빨리 이 버릇을 고치고자 저 혼자 완벽주의 성향 고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준 첫 번째 과제가 아무 영상이나 10분짜리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라 인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야말로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잘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시작조차 잘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게 올리는 게 포인트예요. 대충 올리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은 굉장히 대충 찍은 거고 이왕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제 경험상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소재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편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사실 이 영상 보고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 물어봐 주세요. 저도 뭐 어떻게 슬럼프 극복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튜브가 도움이 됐는지, 혼자 공부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멘탈 관리, 시험 볼 때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그런 달랐던 점, 다른 수험생들과 달랐던 점 등등등 여러분들만 원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음번엔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갖춰진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